마블의 많은 영웅 중에서도 토르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신으로 분류되는 영웅이기 때문이죠. 이는 원년 어벤져스 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벤져스 영화로 결성된 멤버들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를 필두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헐크 브루스 배너,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 호크아이 클린트 바튼입니다. 전원 지구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에서 유일하게 토르 오딘슨만이 아스가르드 출신의 외계인입니다. 어벤져스 멤버들 사이에서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초월적인 힘을 지닌 토르임에도 인기가 적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감정이입하기 힘들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토르 시리즈는 MCU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시리즈를 제외한 단독 히어로 영화로서는 최초로 4편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토르 러브 앤 썬더죠. 오늘은 토르 러브 앤 썬더를 보러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르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토르라는 영웅을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누구보다도 슬프고 아픈 영웅이기에 더욱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사람, 토르의 이야기입니다. 토르는 오딘의 아들로 전장에는 늘 선두에 서길 좋아하는 호전적인 계승자입니다. 오딘은 강한 힘을 지닌 토르를 아꼈고 토르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스가르드는 전사들의 나라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평생을 싸움만 하는 애인 헤아르들도 있고 전사의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간다는 발키리의 존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한 오딘의 존재가 있죠. 그리고 북유럽 신화 최강의 신이 토르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토르의 힘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서리거인의 일인데요. 오딘은 9왕국을 수호하는 수호자이자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존재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리거인도 있었습니다. 서리거인은 고대의 겨울상자를 이용해서 지구의 빙하기를 불러오려 했던 이들이죠. 이 녀석들은 오딘에 의해 제압되고 고대의 겨울상자도 회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딘은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지구에 있는 신비로운 미미르의 셈을 통해 예지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그 서리거인들이 불가침의 조약을 깨고 오딘이 토르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계승식에 난입해 계승식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리거인의 난입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결국 계승식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한 토르는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토르는 동생인 로키, 시프, 동료 전사들인 워리어즈 3를 이끌고 서리거인을 치러 갑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오딘이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하죠. 대신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려 했던 토르는 호되게 혼이 났고 왕위 계승도 실패한 토르는 아버지에게 막말을 퍼붓다가 그만 아스가르드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르는 모든 권능을 빼앗겼고 오딘은 토르의 무기인 묠리르에 주문을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 이 망치를 들면 토르의 힘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지구로 떨어진 토르. 한편 지구에서 기상현상을 연구하는 제인 포스터, 대학생 인턴 달시 루이스, 지도교수 에릭 셀빅은 뉴멕시코에서 폭풍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 들어갔다 힘을 빼앗기고 이제 막 지구로 쫓겨나 추락한 토르를 차로 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토르가 이성을 잃고 날뛰자 달시가 테이저건으로 기절시켰고 토르를 병원으로 이송시키죠. 한편 제인 일행이 토르를 병원에 맡기고 떠나려는 찰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 병원을 탈출한 토르를 또 한 번 차로 치면서 토르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차로 받아버린 후에 토르가 저 말도 안 되는 몸매 자랑하면서 나오는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죠. 아 진짜 대단하긴 하다. 햄식이형 몸은 이때부터 토르 그 자체였죠. 아무튼 여기에서 로키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키는 쓰러진 오딘을 대신해서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로키는 지구로 환영을 보내서 형을 속이죠. 토르는 다시 만난 묠리르를 들지 못해 시리에 빠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로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이 영화의 가장 큰 의미라면 뭘까요? 묠리르는 아무나 들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까요?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You want me to slow him down, sir? 호크아이.
이 장면이야말로 호크아이 전성기 아닙니까? 토르를 상대로 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었던 이 시절, 아직 그의 카리스마가 존재하던 시절, 진짜 와 정말 최고의 그립다. 선배. 그리고 로키의 계략이 이어집니다. 로키는 서리거인들과 계약을 맺고 오딘을 죽여달라고 하고 자신은 디스트로이어를 지구로 보내서 토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르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려 하고, 이때 묠리르가 마침내 주인의 요청에 반응합니다. 오딘이 만든 기준을 토르가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토르는 묠리르를 손에 넣은 채 디스트로이어를 파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재미없기로 유명했던 토르 천둥의 신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장면을 말하자면 제 선택은 This drink, I like it. I know, it's great, right? Another! Sorry. What was that? It was delicious. I want another. Well, you could have just said so. I just did. 이렇게 보면 토르도 볼수록 매력있다니까. 그리고 이야기는 어벤져스로 이어집니다. 로키는 누군가와 접촉해서 우주에서 치타우리 셉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지구로 가서 테서렉트를 가져오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로키를 잡으러 지구로 온 토르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등과 대적합니다. 토르의 목적은 로키를 잡아가는 것이었죠. 일단 부딪히고 보는 아이언맨과 토르, 그리고 말리려고 등장한 캡틴.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토르의 번개로 아이언맨의 슈트가 과충전되고 아이언맨의 리펄서건이 더욱 강해지는 장면이나 토르의 묠리르와 캡틴의 방패가 부딪히는 장면들이죠. 이건 뒤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해둘 부분입니다. 천둥 소리에 벌벌 떠는 로키는 말고 불쌍하잖아요. 최악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어벤져스. 하지만 쉴드 소속의 요원 호크아이, 클린트가 쉴드의 헬리 캐리어를 공격하고, 이때 헐크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어벤져스는 위기를 맞이하고 이들은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이때 토르는 헬리 캐리어 안에서 그 강력한 헐크와 대등하게 싸우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역시 묠리르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못 든다는 설정이 일품입니다. 이거 봐요. 헐크도 못 들잖아요. 특히 첫 번째 어벤져스 영화에서 나오는 전투 장면은 토르가 활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헐크랑 힘 합쳐서 활약하다가 한 방 맞고 날아가는 데모. 여기에서부터 토르랑 헐크의 케미가 잘 맞는다는 느낌 들죠? 번개를 불러오는 장면도 멋지고, 결국 로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토르는 로키를 생포해서 아스가르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슈아마는 같이 먹고요. 솔직히 슈아마는 못 참죠. 와그작 씹어먹는 걸 보면 햄식이 형은 먹방도 잘해요. 그리고 이야기는 토르 다크월드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토르는 로키를 잡아왔고, 이후 시프와 친구들과 함께 9왕국을 순회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정리하고 있었죠. 문제는 결혼이었습니다. 오딘은 토르에게 주위의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하지만 토르는 지구에서 만난 제인 포스터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인 포스터가 에테르라는 물질에 노출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이 에테르라는 물질은 인피니티 스톤이었죠. 사악한 다크엘프 말레키스가 에테르에 반응해서 깨어나고, 지구에서 제인을 발견한 토르는 제인을 고치기 위해 아스가르드로 옵니다. 이때 말레키스의 군대가 아스가르드를 공격, 토르의 어머니인 프리가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후 오딘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토르는 지구까지 따라가서 그리니치에서 혈투를 벌인 끝에 말레키스를 쓰러뜨립니다. 토르에게 왕위 계승을 묻는 오딘, 이를 거부하고 제인 포스터와 잘 살겠다고 말하는 토르. 하지만 오딘의 정체는 로키였죠. 그리고 이야기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 토르는 로키의 치타우리 셉터가 하이드라의 비밀기지에 있다는 쉴드의 첩보와 어벤져스 소집 요청에 응해 지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셉터를 손에 넣은 토르는 다시 아스가르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인 포스터랑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랜만에 지구를 찾은 토르의 송별회가 흥겹게 열리는데, 이때 울트론이 나타나서 송별회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참고로 캡틴 아메리카가 토르의 묠리르를 드는 장면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장면도 명장면이죠. 흥겹게 놀던 멤버들이 묠리르의 마법에 의심을 품고 들어보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 토르 표정 바뀌는 거 봐요. 햄식이 형 연기도 잘해. 물론 브루스 배너가 웃겨보겠다고 화난 연기하는 장면은 헐크는 웃긴데 배너는 왜 저렇게 유머 감각이 없지? 이후 토르는 완다의 환영을 예시라 생각하고 어벤져스와 함께 대한민국의 서울로 와서 비전의 탄생을 지켜봅니다. 비전이 적이 아님을 확신한 토르는 동료들과 함께 울트론을 막기 위해서 소코비아로 향해 치열한 전투 끝에 울트론을 이겨내고 다시 아스가르드로 귀환하죠. 그리고 이야기는 토르 라그나로크로 이어집니다. 울트론과의 싸움을 끝낸 후 토르는 인피니티 스톤을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여기에서 수르트를 만납니다. 북유럽 신화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움찔할 만한 존재죠.
그렇습니다. 무스펠헤임을 지키고 있는 불의 거인. 라그나로크가 시작되면 온 세상을 불태울 존재입니다. 사실 라그나로크는 워낙 펜릴과 요르문간드, 비다르와 토르의 활약이 우선시되지만 결국 수르트가 비프로스트를 불태우고 세계수 위그드라실마저 태워버리는 게 결론입니다. 영화는 그러한 신화를 적절히 이용하죠. 아무튼 토르는 여전히 유쾌하게 수르트를 상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스가르드. 토르는 로키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챕니다. 유쾌하게 연극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너머로 토르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로키는 오딘을 하필이면 지구의 양로원에 맡겨둔 상황. 지구로 급히 가보니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I swear I left him right here. Right here on the sidewalk or right there where the building's being demolished? 실종된 오딘. 토르는 인기를 실감하면서 동시에 로키를 힐난하는데요. Start figuring out where he is. What's this? What are you doing? This isn't me. 사라진 로키의 자리에 남은 이상한 쪽지. 그 쪽지를 우산으로 바꿔놓은 묠리르로 쿡 찔러보는 토르. 그건 다름 아닌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의 초대였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와 토르의 만남. 마법사의 앞에서 짐짓 여유를 부리는 토르. 닥터는 그런 토르의 맥주잔을 채워주면서 타임스톤의 힘을 보여줍니다. 얌전히 맥주를 마시는 토르라니 이제 어른 다 됐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Another! 이랬을 토르인데. 아무튼 닥터 스트레인지는 토르와 로키 같은 위험 인물들이 지구에 있는 것이 영 불안한 모양입니다. 이에 오딘만 찾아주면 아스가르드로 돌아가겠다는 토르의 약속에 흔쾌히 오딘을 찾아주는 닥터 스트레인지. 이 과정에서 건질 장면은 둘이죠. 하나는 이겁니다. 이메일. You don't have a phone. No, I don't have a phone, but you could have sent an electronic letter. It's called an email. Yeah, do you have a computer? No, what for? 자기가 천둥의 신이니까 그냥 전기 메일 보내면 자기한테 오는 줄 아는 토르. 토르가 똑똑하지 않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로 바보일 줄은. 몸 좋고 잘생긴 바보형의 상징과도 같은 토르는 퇴장할 때도 예술로 나갑니다. Oh, yes. Sorry. 마침내 만난 오딘. 그리고 오딘은 죽습니다. 자기는 죽을 거라는 둥, 짜잔 사실은 너네들에게 누나가 있었다는 둥 횡설수설 하더니만 Remember this place. Home. 같은 말을 남기고 정말로 사망해버립니다. 마블에서 신들은 죽을 때 저렇게 황금빛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문제는 오딘 이 양반은 무슨 예언이 이렇게 강한지 횡설수설하는 것도 전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헬라의 등장이죠. 그리고 헬라는 로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Neil. Beg your pardon. 지금 로키가 왜 이러냐면 어벤져스에서 자기가 했던 대사거든요. I said. 마블이 이런 개그는 잘 치죠. 아무튼 헬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고 아스가르드의 힘을 그대로 받는 인물로 오딘이 아니면 대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마블 영화 설정상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무기. 지금은 뭐 스톤브레이커가 있으니까 좀... 아무튼 토르의 상징이자 무기 자체로도 신화적인 바로 그 무기. 들기만 해도 토르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마법의 무기인 묠리르가 박살납니다. 이건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타노스도 못한 겁니다. 혼자서도 전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껏 마블에 나온 적 중에서 가장 강할지도 모릅니다. 네, 타노스보다도 더요. 우주적 존재들은 빼고 그건 반칙이잖아요. 위기를 느낀 토르와 로키는 얼른 도망가려고 했지만 헬라는 비프로스트에 올라타서 토르와 로키를 내쳐버리고 자기가 아스가르드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엑스트라 둘을 죽입니다. 이 둘은 아예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엑스트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편에서 워리어스 3로 나온 펜트랄과 볼스타그입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들. 너무 허무하게 죽어서 이럴 거면 대체 왜 1편과 2편에서 그렇게 비중을 준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들. 이 영상에서 굳이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의미한 이들. 아무튼 이들은 죽고 이들보다 비중도 높고 역할도 많은 스커지는 헬라에게 빌붙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남은 워리어스 3도 죽여야겠죠? 죽여볼까요? 저희 엑스트라 3번씨 어디 계시죠? 여기 있었네.
참고로 방금 배 뚫려서 죽은 사람은 이름이 호죠? 호건. 네, 호건이네요. 하필이면 이름이 호건이었네요. 아 그럼 죽을 만도 했네. 이로써 MCU의 유일한 호건은 해피 호건이 되었습니다. 옷 같은 거 입어도 열받는데 같은 이름은 더 안 되죠. 그렇게 엑스트라 3인방을 쓰러뜨린 헬라는 무적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토르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토르가 떨어진 곳은 사크아르 행성입니다. 여기에서 토르는 새 친구들을 만나요. 일단 스크래퍼, 발키리죠. 자매들을 헬라에게 모두 잃고서 시리에 빠져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전형적인 실패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는 햄릿, 아니 정확하게는 MCU판 라이온킹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거짓된 왕, 가족이 왕위를 차지하고 정당한 왕위 계승자는 힘을 잃고 추방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구하고 돌아와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카르 행성에서 갑작스레 검투사 노예가 되고 코르그와 친구가 된 토르는 정체불명의 노인에게 끌려갑니다. 이 노인은 사실상 마블 영화의 절대자이면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스탠리. 아무튼 스탠리 용은 그동안 길게 유지하던 토르의 머리카락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원하게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가 와 세상에, 아니 햄식이 형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그렇게 장발남으로 지냈어요? 아니 머리를 자르니까 미모가 거의 미친 수준인데?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한껏 잘생겨진 토르가 만난 건 풀템 장착한 헐크였습니다. 그리고 헐크가 마침내 토르를 패대기 치기 시작하자 로키는 발작을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 병이야 병. 그런데 이변이 생깁니다. 바로 토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묠리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의 힘을 활용 헐크를 쓰러뜨린 겁니다. 맙소사, 토르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헐크와 토르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두 사람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You know what we call you? We call you the stupid Avenger. You're tiny Avenger! You know what? Earth does hate you. 아무튼 토르와 헐크는 첫 번째 어벤져스 영화 때, 그러니까 뉴욕 때부터 티격태격했고 케미도 잘 맞았죠. 이때 토르와 헐크는 화해하고 둘의 사이는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토르는 헤임달에게 도움을 청하죠. 이때 헤임달은 토르를 불러와서 원격으로 대화하는 능력을 선보입니다. 거의 상대의 영혼을 이쪽으로 불러내는 능력인데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혹시 최근 영화 보러 가실 분들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스가르드의 심각한 상황에 토르는 모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발키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죠. 더 이상 오딘 일가의 일에 연관되고 싶지 않았던 발키리는 그러나 마음을 바꿔 헬라에게 복수는 하고 죽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중간에 퀸젯을 찾아간 토르와 헐크는 Strongest Avenger. Access denied. Damn you, Stark. Point Break. Welcome, Point Break. 아무튼 이때 나타샤의 영상 때문에 헐크가 배너로 돌아옵니다. 토르는 그런 배너에게 자꾸만 도와달라고 하고 배너는 토르가 헐크만을 원하는 걸 보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팀은 결성됩니다. 토르, 로키, 발키리 그리고 배너로 구성된 팀. 이른바 리벤저스죠. Revengers? Because I'm getting revenge. You're getting revenge, and what do you want revenge? I'm undecided. 창의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토르의 네이밍 센스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리벤저스의 활약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로키의 깨알 같은 활약이 나오는데 그중 최고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이른바 도와줘 작전. Get help! Please! My brother's dying! Get help! Help him! Classic. 그리고 로키는 토르를 배신합니다. 근데 이때 로키가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I know I betrayed you many times before, but this time it's truly nothing personal. The reward for your capture will set me up nicely. 토르에게 있어서 로키는 장난을 잘 치는 동생이면서 밉지만 영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고뭉치 동생이겠지만 로키가 토르에게 품은 감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이때 헬라에게 대항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토르에게 같이 여기에서 살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로키의 이번 배신은 배신이라 보기 어렵기도 하지만 어쨌든 토르는 여기에서도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시 아스가르드로 간 토르는 마침내 헬라를 마주합니다. 토르의 계획은 이래요. 일단 헬라의 발을 묶어둔다. 토르가 헬라를 잡아놓고 있을 때 발키리와 배너가 민간인들을 대피시킨다는 거죠. 그럼 토르에게 헬라를 이길 수단은 있을까요? 아니
그게 그리고 마침내 헬라에게 눈마저 당하는 토르. Now you remind me of Dad. 승산이 전혀 없었던 토르는 헬라에게 조롱까지 당하는데 What were you the god of again? It's too strong. Without my hammer, I can't. Are you Thor, the god of hammers? 이게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그리고 토르가 이제껏 MCU에 나오면서 보여준 모든 장면 중에서 최고로 멋진 장면, 압도적인 전투 장면도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물론 인피니티 워 때도 하나 있긴 한데 장면의 중요도나 상징성으로 보면 이게 원탑이거든요. 엄청난 번개를 불러내서 헬라를 가격하는 토르. 이제 토르는 각성 토르로 진화했습니다. 온몸에 번개를 두른 말 그대로의 천둥의 신, 명실상부 어벤져스 최강의 히어로로 발돋움하는 순간이죠. 아, 이 음악, 레드 제플린, 이럴 수가 있나요? 유튜브에 올라온 이 부분 클립 영상도 10번도 넘게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토르와 발키리, 헐크, 리벤저스가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헬라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르랑 발키리가 같이 덤벼도 못 이깁니다. 전 이런 전개가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토르처럼 각성 이벤트 한번 겪으면 멋지게 적을 쓰러뜨리고 이기는 게 일반적인 전개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토르가 각성하고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헬라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전개로 나옵니다. 이게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자칫 이런 종류의 히어로 영화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해지는 것을 전가의 보드처럼 제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 적을 설정함으로써 이 영화는 그런 단순한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MCU의 미덕이기도 하죠. 힘으로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힘 외에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힘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MCU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르가 선택한 답은 테서렉트, 아니 수루트였습니다. 아스가르드의 멸망 그 자체인 수루트, 그리고 아스가르드에서 힘을 받는 한 무적인 헬라. 토르와 리벤저스는 헬라를 이길 수 없지만 토르는 이렇게 말하죠. You can't defeat me. No, I know. But he can. 쟤는 널 이길 수 있다. 가능하다.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You can't overpower me. I know I can't. But she can. 아무튼 갑자기 나타난 수르트는 헬라를 무시하고 아스가르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수르트의 엄청난 위력에는 헬라도 뭐 어쩔 방법이 없죠. 수르트를 보자마자 덤벼드는 헐크의 몸개그는 처치하고서라도 이 장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는 사실 요르문간드와 싸우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의 파괴와 신들의 황혼은 신들의 세계 자체가 무너지는 무서운 일이고 대부분의 신들이 사망하는 절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질서의 파괴, 예정된 멸망, 답이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멸망 이후에 인간들의 시대가 열린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영화의 결말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아스가르드에 대한 다른 인식을 지닌 토르, 백성이 곧 아스가르드라는 인식은 과거에 찬란했던 아스가르드의 파괴로 이어지고 그 파괴로 인해 헬라를 죽이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이걸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스가르드를 좀 보세요. 아주 작습니다. 작은 행성이죠. 지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도시국가 수준의 행성입니다. 근데 도시를 보면 온통 황금이죠. 헬라가 말해요. 이 황금 다 어디서 온 것 같냐고. 이 작은 행성에 금광이 엄청 많을 리가 없으니 다 어디서 왔겠어요. 오딘이랑 헬라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약탈한 거죠. 그러니까 아스가르드의 영광이라는 건 사실 부끄러운 역사일 수 있는 겁니다. 토르는 그걸 처분하면서 과거 아스가르드의 악행 그 자체이자 상징이었던 헬라를 같이 파묻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새로운 아스가르드의 리더, 왕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죠. 수르트는 아스가르드의 파멸이고 이건 곧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이고 그 대상이 되는 과거의 아스가르드 그 자체인 헬라는 수르트의 상성상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징적이고요. 그렇게 지구를 향하는 아스가르드의 비행선, 하지만 그들의 앞에 나타난 건 헬라와 수르트를 우습게 보이게 만들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또 다른 주인공은 토르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타노스고요. 그리고 인피니티 워는 토르의 패배로 시작합니다. 타노스에게 머리를 잡힌 채 파머스톤으로 고문당하는 토르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 강력한 아스가르드의 전사들이 전부 쓰러져 있고 토르는 저항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토르는 끝까지 타노스에게 반항하는 의기를 보여줍니다. 토르의 투쟁심과 죽으면 죽었지 결코 굴복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로키가 움직입니다.
여전히 토르를 속인 로키는 테서렉트를 꺼내서 바치려고 하는데 Your optimism is misplaced, Asgardian. I'm not Asgardian. And for another, we have a Hulk. 네, 이 장면도 엄청난 명장면이지만 이건 로키 풀스토리가 아니고 토르 풀스토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아스가르드 전사들도 리벤저스의 헐크도 타노스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헤임달은 목숨을 걸고 헐크를 지구로 보내버립니다. 헤임달의 마지막 비프로스트. 헤임달은 헐크를 살리고 자신은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분노로 폭발하는 것은 토르. 하지만 타노스는 분노조차 허용하지 않죠.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로키는 이 영화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합니다. 눈앞에서 형이 그리고 헐크가 로키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두 사람이 당하는 걸 봤으면서도 단검을 휘두른 로키는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떠나버린 타노스와 동생의 죽음을 안고 울부짖는 토르. 토르는 이 짧은 사이에 가장 친했던 친구 헤임달과 마지막까지 속임수를 쓰면서 타노스에게 저항했던 아스가르드의 이왕자로서의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준 동생 로키를 잃고 말았습니다. 폭발하는 우주선, 그리고 토르는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얘네들이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만납니다. 구조 신호를 보고 온 이들은 토르와 만나고 멘티스는 토르의 감정을 읽어내죠. He is anxious, angry. He feels tremendous loss and guilt. 그리고 정신을 차린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와 대화하며 타노스의 다음 목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당장 콜렉터가 있는 노웨어로 향하려는 가우겔. 타노스가 리얼리티 스톤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가우겔의 계획과는 달리 토르는 우선 타노스를 죽일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니다벨리르에 있는 아스가르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 스톤 브레이커. 토르는 타노스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로켓과 그루트가 토르와 함께 움직이게 되죠. 니다벨리르로 향하면서 토르는 로켓, 그루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의안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마음에 있는 복수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어벤져죠. 그리고 토르는 니다벨리르에서 드워프인 에이트리를 만납니다. 니다벨리르의 300 드워프들은 살기 위해서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릿을 제작했으나 타노스는 드워프들을 학살했고 에이트리는 토르에게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어주고 싶어도 타노스가 장비를 망가뜨린 탓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를 죽이려는 의지로 가득한 토르는 직접 자신의 몸으로 중성자별의 에너지를 견디기로 하고 토르의 목숨을 건 버티기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신이라지만 중성자별의 에너지를 몸으로 견딘 토르는 결국 스톤 브레이커의 머리가 완성되자 실신하며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니다벨리르의 무기로 재생할 수 있는 아스가르드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에이트리는 우선 스톤 브레이커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죠. 이때 토르의 강렬한 모습에 감동한 그루트가 자신의 팔을 희생해 스톤 브레이커의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비협조적인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춘기 그루트의 성장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부활한 토르는 마침내 타노스를 죽일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 축적된 중성자별의 에너지 덕분에 토르는 비프로스트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르가 찾아간 곳은 와칸다. 마침 지구는 타노스 군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한 자루의 도끼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비프로스트의 빛이 내려옵니다. 토르가 올 때마다 언제나 함께하는 저 무지갯빛. 이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 그야말로 신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토르가 보여준 역대급 장면 그 두 번째입니다. 토르는 단신의 힘으로 전황을 뒤집어버리고 적들을 완벽히 부셔버리는 활약을 합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타노스를 죽이는 것. 그리고 마침내 토르는 타노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은 완전체 타노스가 상대입니다. 토르의 스톤 브레이커는 타노스가 쏜 빔을 가르면서 날아왔고 타노스의 가슴 깊숙이 스톤 브레이커를 박아넣은 토르. 그리고 토르가 그를 끝장내려 했을 때 토르는 천추의 한으로 남을 실수를 하게 됩니다. You should have gone for the head. 죽기 직전 핑거 스냅을 성공하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타노스. 그리고 망연자실에게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토르. 그렇게 인피니티 워의 이야기는 토르의 히어로들의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이후 토르가 맞이한 것은 오랜만에 만나는 토니 스타크. 타이탄 행성으로 공격을 떠난 토니 스타크는 핑거 스냅으로 인해 피터 파커가 사라진 충격에 휩싸인 상태였죠. 하지만 토르 역시 거대한 상실감과 자신의 행동으로 타노스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토르는 그 복수심과 미칠 것 같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말수도 적어졌죠. 저 눈빛,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감정을 가까스로 억누르고 있는 모습. 토르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모습으로 웃음 한번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르가 맞이하게 된 광경은 더욱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타노스의 정원에서 타노스를 덮치는 어벤져스.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토르는 즉각 타노스의 팔을 잘라냅니다. 하지만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릿에 인피니티 스톤은 없었고 이제 이 모든 일을 되돌릴 방법도 없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토르는 Perhaps I treated you too harshly. 놈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목을 쳤다는 말. 토르의 그 말에는 짙은 슬픔이 배어나옵니다. 목을 치지 못해서, 자신이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책이라도 하는 듯한 그의 말. 그렇게 세상은 암흑의 시기를 겪고 토르는 망가집니다. 5년의 세월이 토르에게 준 것은 절망과 우울입니다. 그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술과 게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토르. 이미 몸도 정신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토르는 주위에서 아무리 찾아와서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맺힐 정도로 토르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토르에게 다가온 소식은 너무나도 반가운 것이었죠. 어벤져스 동료인 토니 스타크가 핌 입자를 힌트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여기에서 토르는 과거의 아스가르드, 그러니까 토르 다크월드 때 여자친구인 제인 포스터가 에테르에 감염되고 말레키스의 습격을 받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토르는 그리움과 복잡한 심정으로 다시 아스가르드를 향하죠. 다시 찾아온 아스가르드. 이때 토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세상. 현실에서는 토르의 선택으로 아스가르드가 멸망했고 오딘도, 프리가도, 헤임달도, 로키까지도 전부 죽었습니다. 토르에게 공황 발작이 오는 것도, 토르가 너무나도 큰 견디기 힘든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것도 그럴만도 하죠. 돌아가신 아버지도 어머니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진정되겠습니까? 결국 로켓에게 뺨을 맞을 정도로 무너진 토르. 끝내 돌아서는 토르는 토르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어머니 프리가와 마주합니다. 마법이나 신비한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일까? 미래의 일을 위해서 온 토르의 설명을 듣고 그걸 전부 믿어주는 프리가. 그리고 자신을 얼간이라며 자책하는 토르에게 프리가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의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Idiot now. A failure? Absolutely. It's a little bit harsh. Do you know what that makes you? Just like everyone else. 다른 모두와 같아졌다는 말.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를 겪음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많은 것을 상실하고 또 잃게만 만들었던 토르의 서사는 토르가 잃고 무너지고 결국 다른 영웅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인간성을 획득하게 하려는 긴 여정이었던 겁니다. 로켓의 활약으로 에테르 안에 있는 리얼리티 스톤을 획득하고 이제 돌아가야 하는 상황. 토르는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오늘 어머니가 죽는다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현명한 프리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아무리 봐도 눈에 눈물방울이 맺히죠. 엄마에게 달라붙어서 엉엉 우는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애입니다. 이래서 아무리 커져도 엄마 앞에서는 애라고 하나 보죠. Eat a salad. 그렇게 돌아온 토르의 눈에 보이는 건 주저앉아서 눈물을 쏟는 호크아이입니다. 같이 떠난 블랙 위도우, 나타샤는 보이지 않고 어벤져스는 마치 어벤져스를 집처럼 생각했던 나타샤의 희생에 슬퍼하죠. 그리고 토니가 만들어준 건틀릿으로 마침내 핑거 스냅을 하게 되는 상황에 토르가 나섭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를 해도 토르는 자기가 핑거 스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대사. Let me do something good, something right. 저 애절한 표정. 여전히 타노스의 핑거 스냅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토르는 어떻게든 이걸 되돌리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토르는 우아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토르는 비참하고 슬픈 그리고 숭고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토르가 신에서 인간으로 추락하면서 얻은 것은 바로 숭고함이라는 미덕이었죠. 하지만 핑거스냅을 한 건 친구인 브루스 배너. 그의 핑거스냅에 세상이 변하고 어벤져스는 갑작스런 타노스의 공격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폭격의 끝에서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은 다시 한번 타노스를 맞이합니다. 번개에 휩싸이며 갑옷을 입고 스톰 브레이커와 묠리르로 무장하는 토르. 비록 몸이 많이 상해 있고 기량도 전성기에 비하면 형편없을 정도로 약해졌지만 토르의 표정에는 기쁨까지 보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꿈에서 그렸을까요? 다시 한번 저 가증스런 타노스를 마주해서 마음껏 싸우고 녀석을 죽이는 것을 얼마나 꿈꿔왔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기에 오랜 시간 토르를 괴롭혔을 그 망상이 지금 토르의 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온 겁니다. 토르는 아주 많이 약해졌지만 타노스는 토르만큼은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기에 이 전투에서 토르는 생각만큼 활약하지 못합니다. 다만 타노스가 다른 공격은 대충 무시하면서도 토르의 공격, 특히 자신의 신체를 절단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스톰 브레이커만큼은 끝까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투 장면들이 감동적인 건 물론 이들의 첫 만남을 재현했기 때문이죠. 처음 적으로 만났을 때 토르의 번개로 우연히 과충전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둘의 찰떡 호흡으로 재현합니다. 마찬가지 캡틴의 방패와 토르의 묠리르가 부딪혀 공격을 가하는 것도 캡틴이 보여주죠. 이들의 전투는 어벤져스 그 자체였고 타노스에 저항하는 새 영웅의 모든 것을 건 혈투였습니다. 토르의 가슴에 타노스가 든 스톰 브레이커가 박히려는 순간 이변이 일어납니다.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묠리르를 들고 토르의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순간 캡틴은 토르의 신체 능력과 번개를 치는 권능을 얻은 상태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묠리르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서 타노스를 몰아붙일 정도죠. 이때 토르는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르 환송회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걸 겁니다. 토르는 캡틴이 묠리르를 살짝 움직인 걸 봤어요. 묠리르는 무거운 게 아니라 마법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헐크가 증명했죠. 하지만 움직였다라는 건 이미 캡틴은 그 시점에서도 묠리르를 움직일, 즉 들어올릴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지만 토르는 동료인 스티브 로저스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묠리르를 들 수 있음에도 들지 않고 겸손함을 보여준 스티브의 품성을 알고 있기에 토르는 밝은 표정으로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타노스는 강했습니다. 전성기의 힘을 잃어버린 토르는 끝내 쓰러졌죠. 하지만 핑거스냅으로 돌아온 어벤져스의 다른 멤버들의 총집결로 전세는 역전되고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희생으로 타노스와의 길었던 항전은 마무리됩니다. 이후 토르는 신 아스가르드, 지구에 마련된 또 하나의 아스가르드를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은데 여기 신 아스가르드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오딘이 죽기 직전 횡설수설하면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Remember this place. Home. 이거 정말 이 양반 말대로 된 거거든요. 거기에 1편부터 왕위 계승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걸로 로키와 갈등하고 헬라와 싸웠던 토르는 이 왕위를 발키리에게 맡깁니다. 왕의 자격이란 힘도 혈통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토르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내려놓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토르는 우주에서 만나 자신의 여정을 도와줬던 유쾌한 친구들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와 함께 우주로 떠납니다.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토르 러브 앤 썬더로 이어집니다. 아직 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니 영화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죠. 토르 혹은 토르 오딘슨, 이 인물은 자신의 세계를 잃고 상실하면서도 끝없는 어둠을 헤매면서도 빛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웅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지닌 숭고함과 토니 스타크가 지닌 성장과 희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많은 고통을 안고도 끝에는 웃어버린 토르.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토르는 마치 저 우주를 항해하는 혜성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반짝이며 검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 결코 길게 머무르지 않지만 그 꼬리가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웅이죠. 토르의 이야기에는 아픔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하던 토르는 이제 상실의 아픔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르에게 남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숙적 타노스를 무찌른 토르는 이제 어떤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까요? 한 가지 다행인 건 1세대 히어로들이 MCU를 떠나는 이 시기에 토르만큼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 더 이상의 슬픔은 없길.